네, 형님 누님들 안녕하십니까, 전세맨입니다. 자, 지난 6월 27일 대출 규제가 강력하게 시행됐습니다. 벌써 2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오늘은 그 대출 규제의 여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출 규제 후 전세값이 급등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매수세가 꺾이고 전월세 가격이 앞으로 오른다라는 주장인데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올라요? 대출 한도가 줄었는데 전세 대출 한도도 줄었잖아요. 그런데 전세값이 급등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른 전세 가격은 이미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선반영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가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급상승했었습니다. 대출 규제를 했다고 해서 전세값이 급등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선반영된 것을 이제 와서 급등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매매를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전월세로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25,073건으로 200건 정도 상승했고요. 월세도 18,700건대에서 19,500건대로 약 700건 정도 상승했습니다. 확실히 이제는 월세 매물이 많아지는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아껴 쓰자라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달 28일부터 7월 13일까지 신고된 전월세 거래 중에 갱신권을 사용한 거래가 1,300건이라고 하면서 갱신권은 한 번만 쓸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전세가 오를 거라 지금은 보증금을 일단 올려주고 나중에 갱신권을 쓰려고 한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대출 상태가 어떻죠? GDP의 100%입니다. 가계대출이 계속 위험하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올려줄 보증금이 있을까요? 가계부채가 최대인데. 네, 그리고 지금 신고가 거래 취소되고 있고요. 호가도 하락되고 있습니다.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고덕그라시움 전용 84제곱미터인데요. 네, 7월 4일 기준으로 2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용 84. 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7월 4일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같은 단지에서 비슷한 평형대 거래 내역인데요. 20억, 22억대에 거래되다가 22억 8천에 있었던 거는 계약 취소가 됐습니다. 호가 띄우기였었죠. 하지만 이번 대출 규제가 들어오면서 바로 실거래가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무조건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한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겪어봤습니다. 강력한 규제는 시장을 불안하게 해서 더욱 자극하게 됩니다. 자, 긍정적인 면으로는 7월 1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속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달에는 하루 평균 2,200억 정도 증가했는데요. 현재로서는 하루 평균 891억 증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규제를 세게 때리면 이미 학습을 하신 우리 형님 누님들이 공포감에 이제 더 뛰어들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대부분 유튜브나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요. 지금 빌라 시장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3억에서 2.5억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버팀목이. 그러면서 역전세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금액이 지금 1억 원으로 제한됐네요. 거기에 다가구 다세대 담보대출 또한 6억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아시겠지만 빌라, 다가구 이런 분들, 여기 집주인들은 현금이 없어요. 대부분 보증금 받아가지고 돌려막기식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사업자 대출, 신용대출 이런 거 저런 거 다 받아가지고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역전세가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다가구나 빌라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공인중개사 분들이 건물 가치 10억, 20억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은행에 가면 다가구 다세대 빌라 대출 잘 안 해주려고 하고요. 이번에 정책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중개사분들도 다가구 다세대 빌라 중개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영향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신혼부부에 관한 정책인데요. 서울시에서 저출산 주거대책으로 내놓은 미리 내 집이 또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하반기에 이제 1,000가구 정도 공급 예정이었었는데 대출 규제가 되면서 입주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못 맞추는 거예요.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입주자 신청 모집 자체가 저조해질 예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대출 중에 좀 강력하게 들어가는 게 사업자 대출 전수조사입니다. 자, 부동산 관련 불법, 탈법, 이상거래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직접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네, 대상은 P2P 대출, 사업자 대출 등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은행 대출 막히면서
P2P 대출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것도 조만간 막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지난 몇 년 동안 아름아름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입 활용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업자 대출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금액으로 주택 구입에 활용했을 경우 걸리면 대출 즉시 회수하고 신규 대출을 몇 년간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 사업자 대출로 집 사놓으신 분들은 빨리 판매를 하시거나 다른 돈으로 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규제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도 부동산 과열 가계대출 증가세 가라앉지 않으면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책금융 전세대출 또한 DSR 범위에 포함을 하고요. 전세대출 이자 내고 있는 금액도 DSR 규제에 편입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주담대 위험 가중치를 15%에서 25%로 상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점점 주담대에 대한 취급을 잘 안 하거나 한도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가계대출에 대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부과, 즉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정책들은 다 부동산 대출을 억제하겠다라는 정책 내용입니다. 자, 왜 이렇게 지금 부동산을 억제하고 규제하려고 할까요? 자, 돈이라는 것은 흐름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자금 구조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취임할 때 뭐라고 했나요? 코스피 5천 만들겠다고 했었죠.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코스피 5천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을까요? 실제 5천을 달성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3천 넘겼고 3,100까지 왔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면서 코스피 부양을 하게 되면 여론이 이제 부동산은 끝났구나, 돈을 주식으로 돌려야 되겠구나 라고 전환이 될 수가 있고요. 경제 구도 또한 돈의 흐름이 막대하게 바뀌기 때문에 구도 또한 재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식 계좌를 보유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1,400만 명입니다. 국민의 3분의 1 정도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부양시키면은 표심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형님 누님들의 만족감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점도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르게 되면 대기업 지배구조에 개입하려는 정책적 정당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법 개정 시작된 것부터 해서 대기업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부동산은 확실히 때려잡으려고 하는 게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공부하면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계속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